박근혜 대통령 5개 탄핵 사유에 대해서 헌법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가졌다고 합니다. 이 자리에 함께했던 서강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님 전화 연결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헌법학자님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도 하는군요. 네. 예. 사실 헌법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겠습니다. 뭐 사명감으로 네. 많이 모였습니다. 헌법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, 네. 그래서 이 헌법적 위기 상황에 헌법학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데 의기투합해서 이제 그런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. 알겠습니다. 여러분의 헌법학자들이 모이셨다고 하니까 그 결론이 궁금한데, 먼저 이제 5개 탄핵 사유 중에 예. 굉장히 어려워요, 문장도.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다. 예. 이것이 첫 번째 사유예요. 예. 말도 굉장히 어려운데. 예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의 중재가 모였습니까? 예. 고려대학교 김선택 교수님께서 이제 발제를 하셨는데요. 네. 예. 국민 주권주의에 의해서 국민이 가지는 신성한 권력을 선거를 통해 뽑힌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 아니겠습니까? 네네. 따라서 대통령은 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다른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매우 특수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했고 대통령의 권한 수행에 개입했는데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정도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 국민 주권주의 또 법치주의 위반이고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대통령 파면이 정당화될 정도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예. 저희 간단하게 이제 여러 주제니까 일단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. 그다음 이제 대통령 권한 남용입니다. 네. 예. 이 부분은 어떤 결론에 도달했나요? 헌법이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대통령에게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는데요. 네. 대통령이 이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해서 헌법 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직업 공무원 제도를 위반하는 위헌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. 왜냐하면 문체부의 국과장들에게 그 승마 대회 성적 조작과 관련해서 조사를 그렇죠. 시키고 그 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그 문체부 국과장들 나쁜 사람이라 하고요. 네. 왜냐하면 그 성마대회에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우승을 못하고 준우승을 한 게 화근이 됐거든요. 네네. 그래서 또 그 얼마 후에는 그 사람들 아직 있어요 하면서 실제로 이 문체부 국과장들 다른 데 한직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결국은 이제 해임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이라는 권한 남용에 의해서 직업 공무원 제도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죠. 네. 왜냐하면 직업 공무원 제도의 핵심이 바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입니다. 즉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한 해임을 금지한다는 것이 헌법 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직업 공무원 제도의 핵심인데 거기에 위반했다는 것입니다. 그 말씀하시니까 당장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임명권 관련해서 예. 어제 입국해가지고 처음에 부인했지만 결국 최순실 씨 추천으로 미얀마 대사가 됐다는 유지경 씨 관련 또 역시 정확하게 이 임명권 남용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대통령이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그 법에 정한 사유, 그다음에 법에 정한 그 자격 등을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그야말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면접까지 보고 말이죠. 그 추천을 한 사람이 그 직후에 이 대사로 임명이 되는 고위직 외교 공무원인 대사로 임명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대통령 권한 남용에 의한 위헌 행위에 해당하고요. 또 앞에서 봤던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에도 또 해당하는 것이죠. 알겠습니다. 저희가
뭐 하나하나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예. 이 5가지가 뭔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의미에서 오늘 연결했는데 세 번째 예. 언론의 자유 침해 이거는 어떤 이유로 들어갔고 어떤 이유로 또 이 탄핵 사유라고 결론이 난 건지. 예, 2014년에 예. 정윤의 문건 예. 사태가 터졌을 때 그것을 세계일보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? 네네. 그것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청와대 고소를 하고 또 세계일보에 여러 가지 광고 탄압까지 가해집니다. 그야말로 세계일보라는 언론기관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죠. 명백하네요. 예. 그렇죠. 그래서 이 언론의 자유가 없는 자유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? 따라서 그 자체로 이 세 번째 사유도 충족시키고 따라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탄핵의 근거가 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세월호 7시간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. 생명권 보호. 예. 그 지금 가장 이제 그 쟁점이 되고 검찰에서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특검도 예. 이 뇌물죄지 않습니까? 뇌물 수수 등 형사법 및 법률 위반 부분인데 그렇습니다. 이 뇌물죄 부분이 굉장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거꾸로 입증된다면 뭐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되는 건데 예. 이 뇌물죄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? 예, 뇌물죄와 관련해서 뇌물죄를 위반했다. 그런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내리는 것입니다. 그렇죠. 예. 탄핵 심판에서 뇌물죄와 관련해서 예. 대통령이 뇌물죄에 연루되었느냐, 그리고 어떻게 연루됐느냐, 그 연루된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하냐,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. 예. 설사 뇌물죄가 형사적으로 성립하지 않아도 관여한 정도로 보아서 심각하면은 파면이 될 수도 있다.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이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고 또 이거는 일종의 파면해야 되느냐 아니냐의 징계 책임을 묻는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면밀한 어떤 사실 조사와 증거 입증이 필요한 형사재판과는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죠.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.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5개 항에 대해서 어제 모인 헌법학자들의 토론의 결과는 탄핵 사유로는 충분하다는 결론인 거네요. 말하자면. 그러니까 5꼭지에 대해서 다 발표가 있었는데요. 네. 그래서 5꼭지에 대해서 5분의 발제자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? 네. 근데 5분 모두 자신이 담당한 이 사유 하나로 다 충족하고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탄핵 인용 결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요. 예.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태는 이제 넘어간 것 같고요. 그 전략은 이제 지연으로 쓰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연 전술로 남은 것 중에 하나가 황교안 이제 대행이 헌재 소장을 지명하고 해야 한다는 이제 이야기들이 보수정 일각에서 나오거든요. 이렇게 되면 물론 국회에서 인준이 안 되겠지만 그 절차 과정 때문에 또 시간이 지연되지 않겠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그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냐? 즉 권한대행이 헌재 소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은 없습니다. 학설이 이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. 헌법 학계의 지배적인 학설은 이러한 경우는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뭐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만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 기각 결정을 받으면 직무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러한 것을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이라 하고요.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의 경우는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소극적인 현상 유지 그 권한 행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 중론입니다. 거기에 비춰봤을 때 헌재 소장의 임명이라는 것은 헌재 소장이 국가 의전서열 4위입니다. 아주 중요한 인사권의 행사죠. 이것을 누가 소극적인 현상 유지적 권한 행사라고 보겠습니까? 그래서 이 헌법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에 의할 것 같으면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인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재 소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지는 못한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. 또 현실적으로도 헌법에서 소장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있는데요.
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가 소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 할 경우에 그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? 안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지연 전술이 하나로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이제 생각하는 건데. 예, 그런데 이거는 법리적으로도 헌재 소장을 권한대행이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 자체가 저는 불발될 걸로 봅니다.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말씀하신 대로 기각될지 인용될지 모르는데 만약 기각되면 대통령이 이제 복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근데 복귀했는데 헌법소장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. 본인이. 그렇죠. 예.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면은 대통령과 그 총리 대행이 의견을 나눠가지고 헌법소장, 재판소장을 이 사람을 하자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직무 정지된 것을 벗어나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그래서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은 중요한 인사권의 행사나 혹은 대통령의 기본 정책을 변경하는 그러한 정책 변경은 할 수 없고 소극적인 현상 유지적 권한 행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헌법 학계의 중론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서강대 법학 전문대학원의 임지봉 교수님이었습니다.